포커는 지난 20년 동안 진화했습니다. 그 중 가장 주요하게 변한 것은 어떻게 핸들을 읽을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어떠한 핸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보드에 따라 내 핸드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은 무엇을 가졌을까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답들이 해를 거듭하며 발전했어요. 내 핸드도 알고 내 핸드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그리고 상대방의 핸드 레인지는 어떨까이죠. 상대방이 6페어 있을까 에이스 2가 있을까? 이제는 특정한 핸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질문들이 핸드 레인지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 포커가 게임 이론에 바탕을 두게 되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내 핸드 레인지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상대방의 핸드 레인지가 어떻게 될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 핸드 대 상대방 핸드가 아닌 내 핸드 대 상대방 레인지, 즉 내 레인지 대 상대방 레인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레인지 이점을 갖는다고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바로 당신의 핸드가 상대방보다 강력하다고 알 수 있는 보드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이런 사안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레인지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이 얼마나 자주 배팅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레인지에 대입을 해봅시다. 당신 역시 그들을 레인지에 대입을 하여 그것에 맞게 플레이해야 하죠. 상대방 핸들을 분석할 때 그냥 다트 던져서 찍히듯 너 킹 5구나 라고 못하죠. 근본적으로는 핸드 레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레인지를 넓은 것부터 좁은 것까지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했던 플레이어들은 너무 정직하게 플레이를 해서 상대방이 그들의 핸드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었죠. 이상적으로는 핸드 레인지를 최대한 좁게 줄여봐야 합니다. 가끔은 어떤 플레이어를 상대로 그들이 정확히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합의 밸류 핸드를 가지고 있지 대 몇 가지 조합의 블러핑을 가지고 있지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블러핑인지 알 필요도 없고 또한 밸류 핸드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핸드가 밸류 핸드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측정하거나 상대방이 블러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로만도 충분하죠.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핸드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히 뭐 한 시간이 걸린다. 아니면 20번의 쇼다운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레인지는 그때 분위기와 스택 사이즈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핸드를 볼수록 그 사람의 핸드 레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와 100번 정도의 핸들을 플레이한 후에 그가 플레이하는 상황에서 더 하는지 덜 하는지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더건에서 더 플레이하는지 아니면 버튼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플레이하는지 같이 말이죠. 대략 100핸드 이후에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 핸드 이후에는 레인지가 어떤 모양일지 조금 더 특정한 포인트까지 줄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레인지를 해석할 땐 3배, 4배, 그리고 5배, 6뱃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각 레이즈로 레인지는 갈수록 양극화되며 줄일 수 있습니다. 3뱃은 요새 많이들 하죠? 7, 8 수디 등 많은 핸드로 3뱃을 합니다. 4뱃은 말이죠. 그리 자주 하지 않습니다. 누가 4뱃을 하고 또 다른 누가 5뱃을 했다. 그렇다면 핸드 레인지는 더욱더 좁은 것입니다. 6뱃은 어떨까요? 포켓 에이스나 포켓 킹 퀸, 아니면 에이스 킹 말고 얼마나 자주 나올까요? 경계선에 있는 거죠. 요점은 각각의 레이즈와 프리플랍 리레이즈로 레인지는 계속 좁아지는 것이며 더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언더더건 같이 얼리 포지션에서 정말 타이트한 레인지를 가진 플레이어가 있다고 상상해보죠. 이 플레이어를 해리라고 해봅시다. 해리가 언더더건에서 레이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리가 언더더건에서 언제 레이즈를 하는지 알았죠. 해리는 잭, 퀸, 킹, 에이스 페어나 에이스 킹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외핸드는 플레이하지 않아요. 매우 보수적이죠. 그러면 당신이 빅블라인드에 있고 4페어 정도로 콜을 한다고 치죠. 플랍이 8, 5, 3으로 나옵니다. 당신은 체크하고 해리도 체크합니다. 당신은 해리를 알고 있죠. 해리가 페어가 있다고 한다면 체크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그가 체크를 할 땐 내가 그를 놓았던 핸드레인지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에이스 킹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가 언더더건에서 어떠한 핸드로 오픈을 했는지 알고 있고, 그가 플랍에서 어떤 레인지로 체크를 하는지 알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의 레인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당신은 저렇게 쉽게 읽히고 싶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날의 포커가 더 어려워진 이유와 수학이 이러한 상황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플레이어들이 이런 상황에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해리가 아직 거기 있다면 말이죠. 이제 해리를 속이기 위해 당신은 에이스를 가지고 있어도 체크를 해야 하죠. 비록 배팅에 유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 항상 배팅만 혹은 체크만 한다면 익스플로이 당할 수 있어요. 특히나 플레이어들이 그 패턴을 알아차리면 말이죠. 90년대 후반에는 현재보다 정확하게 핸들을 읽기가 수월했어요. 그래서 레인지와 비교하여 레인지, 버티가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레인지를 잘 잡을수록 더 정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예를 한번 보죠. 토너먼트에서 플레이 중이고 블라인드는 500천입니다. 당신은 버튼에서 잭 페어를 잡았어요. 그래서 배팅을 3000으로 레이즈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스몰 블라인드의 예를 들어 얘기해보죠. 이 스몰 블라인드에 있는 플레이어를 당신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는 15빅 블라인드가 있고 에이스 또는 킹페어나 에이스 킹으로만 올인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만약 그가 15빅으로 올인을 한다면 당신은 콜을 할까요? 아님 폴드를 할까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기는 카드의 조합과 지게 되는 조합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럼 당신이 이길 수 있는 에이스 킹 조합은 몇 개가 나와 있을까요? 대개 에이스는 4개가 있고 각각 3개의 킹이 붙어서 16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6개의 에아스 조합이 있고 6개의 킹 조합이 있는 것을 알죠. 그래서 에이스 킹 콤보는 16개, 파켓 에이스, 파켓 킹 콤보는 12개죠. 이 상황에서 때때로 파켓 에이스나 파켓 킹으로 나온다면 분명 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파켓 잭 같은 핸드로 저 레인지에 콜을 함으로 당연한 결과를 맞은 것이죠. 예를 들어 에이스 킹 콤보를 다 빼고 남은 것은 파켓 에이스나 파켓 킹 라면 말이죠. 이런 경우 당신이 이기는 조합은 없어요. 그래서 파켓 잭이나 파켓 퀸은 폴드해야 하죠. 더 나아가 파켓 킹도 폴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켓 킹은 고작 하나의 콤비네이션만 있지만 파켓 에이스 콤비네이션은 아직 6개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7개의 콤비네이션 중 6개는 파켓 에이스를 가질 것이고 이 경우는 쉽지 않겠죠. 플랍에서 파켓 킹으로 폴드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이기기 힘든 핸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상대방 핸들을 읽었다면 폴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드 스쿨식의 핸드 리딩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당신 핸드 대 상대방 핸드에서 당신 핸드 대 상대방 레인지, 또 지금은 당신 레인지 대 상대방 레인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당신이 캐시게임의 언더더건 포지션에서 레이즈했다고 합시다. 9명이 플레이를 하고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핸드 레인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자, 그럼 이 포지션에서 레이즈를 해도 좋은 핸드를 살펴볼까요? 당신이 레이즈를 하였고 버튼의 플레이어 이전까지 모두 폴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플레이어는 콜을 하기로 했어요. 버튼은 강력한 포지션입니다. 테이블상에서 당신이 가장 약한 포지션이고 버튼이 가장 강력한 포지션이기에 더 많은 핸드를 플레이할 수 있겠죠. 그런 버튼에서 콜을 할 수 있는 핸드 레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해저업 상황이고 플랍이 오픈됩니다. 2, 3의 플러시 들어오는 없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레인지에 이 점을 갖고 있을까요? 이겠죠. 플랍 이후 누구의 핸드 레인지가 더 강력할 것인가 이죠. 각각의 레인지에서 몇몇 강력한 핸드를 볼게요. 여기 버튼을 한번 보세요. 버튼에서 제일 강력한 핸드는 언더더건에서 제일 강력한 핸드보다 많이 약합니다. 언더더건은 에이스 페어, 킹 페어로 확실히 가능합니다. 버튼 역시 에이스 페어, 킹 페어가 있을 수 있지만 희박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레인지 2점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바로 레이즈를 한 언더더건의 플레이어예요. 2, 3의 플랍 카드는 버튼에게 유리함을 주긴 어려워요. 플랍 전에 이나 3으로 콜하긴 어렵고 물론 상대방이 에이스이나 3, 4 수릿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더더건의 플레이어 또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언더더건에서의 플레이어가 이런 상황에서는 레인지 2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레인지에 이점이 있는 플레이어가 액션을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보다는 배팅을 더 자주 해야 하죠. 하지만 항상 그러라는 법도 없고 항상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여기서 의미는 항상 배팅이라는 것이 아니고 체크보다는 배팅을 더 자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의 배팅에 따라 빈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당신이 상대하는 버튼의 플레이어가 막 미친 스타일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절대 믿지 못해서 폴드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당신이 조금 더 약한 핸드인 킹, 퀸, 수딧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배팅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런 상대로 이번엔 좀 더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타이트한 플레이어이고 이 보드를 미스했다면 좀 더 자주 뱃을 해서 조절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언더더건 플레이어가 플랍에서 게임 이론 관점으로 보았을 때 레인지 이점을 갖게 된다는 점과 체크보다는 배팅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동일한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언더더건의 플레이어가 있고 버튼 콜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드가 액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까요? 2, 3이 아니라 플랍이 7, 8, 9의 스페이드 2개라고 해보죠.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누가 레인지 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언더더건에서 플레이어가 어떤 타입의 핸드가 있을지 알죠. 버튼이 어떤 타입의 핸드가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포지션 역시 아주 강력하죠. 이 보드는 언더더건의 플레이어가 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드 텍스처가 무겁게 드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의 배팅에 콜을 할 경우도 많아요. 10, 잭, 수디, 파켓 9, 파켓 8, 파켓 7 등 다른 방향에서 만약 당신이 언더더건이고 핸드는 파켓 에이스라고 해보죠. 턴에서 나올 카드는 많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더라도 당신의 핸드보다 더 좋은 핸드를 만들 수 있어요. 혹은 그렇게 보이게 해서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은 보드 텍스처가 레인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가입니다. 알다시피 언더더건은 더 타이트한 레인지를 갖고 있죠. 이로 인해 버튼의 콜러보다 플랍에서 배팅을 덜 할 것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알맞게 플레이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스팟에서 당신이 포켓 에이스를 갖고 있다면 배팅을 더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크를 더 해야 할까요? 정답은 체크를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레인지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핸드가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핸드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초보자와 중급자가 흔히 하는 실수일 것이에요. 당신이 포켓 에이스를 들고 있어서 다 대박다 플랍에 7, 8, 9의 스페이드 2개가 나왔으니 내 핸드를 안고 가야지. 나쁘게 발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크게 배팅을 합니다. 팟 전체 혹은 그 이상을 해요. 때때론 올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당신의 전체 레인지에 좋지는 않겠죠? 다시 상기시키자면 첫째로 이런 플랍에서 당신의 핸들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배팅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는 당신의 전체 스택을 잃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아웃 포지션일 때는 더 조심히 플레이해야 합니다. 무서운 보드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각각의 칩이 생존을 의미하는 토너먼트 같은 곳에서는 말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9명 테이블이고 캐시 게임입니다. 당신은 에이스 잭 스페이드를 갖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핸드이니 레이즈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다음 포지션인 셀리가 언더더건 바로 다음 포지션에 있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당신보다 뒤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셀리는 상당히 보수적인 플레이어인데 당신의 레이즈에 콜을 하였고 이 말은 그녀의 레인지가 매우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만약 6, 7 수딧이 있거나 파켓 3이라면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딧이며 높은 핸드이거나 혹은 높은 페어겠죠. 이제 모두가 폴드했다고 가정하고 이 3이 플랍에 나옵니다. 당신의 ES 잭 스페이드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마도 셀리가 콜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핸드가 과연 셀리의 레인지를 상대로 어떨지 생각해보면 그리 좋진 않아요. 셀리가 킹, 퀸, 수딧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인지 안에서 당신의 핸드는 그 앞에 있죠. 아니면 퀸, 잭, 수딧이나 10, 잭, 수딧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파켓 9나 파켓 10 혹은 에이스 킹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레인지에서 당신의 핸드는 셀리의 뒤에 있는 것이에요. 혹시 셀리가 영리해서 에이스 킹으로 콜 말하고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플레이어의 플레이 성향을 알아야 해요. 이것은 레인지 이점 차원에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셀리 말고 다른 더 루즈하고 더 와일드한 플레이어가 골 때리는 핸드들을 가지고 모두 플레이한다고 하면 이런 2, 3의 보드는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여전히 레인지 이점을 유지할 테니까요. 그러니 이런 언더더건 다음에 플레이어가 콜을 하고 더 타이트하게 플레이한다면 2, 3 같은 보드는 레인지 이점을 찾기 힘들죠. 포커는 체커보다 몇 수 더 생각해야 하는 체스에 좀 더 가깝습니다. 당신이 에이스 잭 스페이드를 갖고 있고 언더더건에서 타이트한 레인지로 콜을 했던 셀리도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 봅시다. 셀리가 파켓 10 혹은 파켓 9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생각하겠죠. 블러핑을 이용해서 어떻게 팟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면 플랍에서 배팅을 하면 셀리는 폴드 안 할 거야. 턴에서도 배팅을 해야 하겠어. 아마 그래도 셀리는 폴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플랍에서 배팅하고 턴에서 배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괜찮은 투자일지 아니면 100기를 들고 여기선 셀리가 더 좋은 핸드가 있으니까 내 핸드 안 보여주고 그냥 저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레인지를 오픈하기 시작하면 배팅한 내역을 잘 살펴보고 당신이 무슨 카드를 보여줬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인상을 받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3개의 게임 연속으로 당신이 언더더건에서 레이즈 한 것을 알고 당신은 6, 4수디, 잭 5다이아, 그리고 킹 3수딧을 오픈했다고 하죠. 그럼 이 포지션에선 상당히 루즈한 핸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알아채고 달라붙게 됩니다. 이 포지션에서 레이즈를 계속한다면 상대방은 더욱더 리레이즈를 할 것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조정이죠. 상대방은 당신이 이 포지션에서 루즈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혼줄을 내줄까요? 역으로 더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죠. 상대방 생각에 당신이 그 포지션에서 잭 5 수딧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파켓 잭, 파켓 킹, 파켓 에이스, 그리고 에이스 킹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포커 플레이를 할 때 당신의 플레이의 기초를 마련하는 레인지에 대해서 항상 조정이 있어야 해요. 당신이 블러핑을 하던 밸류벳을 하던 적용되는 겁니다. 항상 집중을 하며 이로 인하여 당신이 다른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핸드 횟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죠. 당신이 버튼에 있고 이 포지션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왔지만 당신 다음에 스몰 블라인드의 플레이어는 당신보다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왔다면 당신을 상대로 매번 리레이즈를 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어디서 장난질이여? 내가 너는 잡는다. 이 상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그 플레이어가 자주 리레이즈 한다는 것을 알았고 당신이 콜을 못하겠다면 더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당신은 더 타이트한 레인지로 오픈하게 되고 상대방이 따라오길 바라야 하죠. 우리가 포지션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혼줄을 내면 됩니다. 조정은 항상 있어야 해요. 이것이 왜 포커가 단지 당신의 휴식을 위한 게임이 아니게 되는 이유죠. 핸드폰도 못 보고 장난도 못 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지켜봐야 하죠. 또 플레이어가 7게임 연속으로 지게 되면 분위기와 표정도 많이 바뀌게 되죠. 갑자기 타이트하고 보수적으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즈 오픈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슬슬 배팅에 가담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면 그저 저 플레이어는 상당히 타이트한 플레이어구나 라고만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플레이어의 변화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항상 변해요. 그에 맞게 당신의 레인지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테이블에서 게임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레인지를 조절하는 것인지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겠죠. 최상의 방법은 물론 이전에 언급되었던 것처럼 정말 많은 핸드를 플레이해서 테이블에서 플레이 성향이 파악되어졌다면 이제 사람들이 당신의 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일반적으로 오픈을 하는 오프닝 레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조금만 더 줄여봅시다. 그러니까 레인지에서 조금 더 약한 핸들은 제거시키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적용해요. 상대방은 당신이 정말 타이트하게 플레이했다고 인식하고 당신을 좀 꺼려하거나 당신이 우위에 있는 포지션에 있다면 당신이 일반적으로 플레이하지 않는 부수적인 핸드들도 한번 플레이해볼 때가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 5, 7 수딧 핸드이고 일반적으로 미들 포지션에서 잘 배팅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으니 이것으로 오픈을 해보는 것이죠. 상황이 알맞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조절해야 할 때 제일 바닥을 보는 것이 요점이에요.
레인지를 확장을 시키거나 혹은 조금 더 줄이거나 하고 포커를 플레이할 때는 나의 스택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50센트 1달러 게임에서나 1000달러, 2000달러 게임에서나 동일하게 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면 그 테이블에서 플레이를 해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레인지가 나의 스택을 근거하여 변화하는 것은 포커 플레이어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연습으로 물론 스몰 리밋 게임에 가서 재미있게 놀면서 모든 핸드도 플레이하고 장난도 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경쟁적으로 플레이한다면 나의 레인지가 스택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하여 레인지는 테이블의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변해야 합니다. SSS 포커는 2016년 대한민국의 SBO 스포츠와 협약으로 SBO 포커로 처음 런칭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텍사스 홀덤 포커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2017년 SSS 포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SSS 포커로 알려져 있고 24시간 연중 무휴 한국어 상담 및 각종 한국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SS 포커는 IDN 포커의 대한민국 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 텍사스 홀덤 포커 전문 웹사이트로 글로벌 온라인 포커 업계에서 2위의 트래픽으로 평균 1만 5천 명 이상이 동시 접속하고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의 플레이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SSS 포커는 랜덤 딜링에 대하여 국제 게이밍 테스트 연구소인 BMM 테스트랩스에서 RNG 랜덤 넘버 제네레이터를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PAGC-OR 필리핀 어뮤즈먼트 앤 게이밍 코퍼레이션에서 정식 온라인 게이밍 라이센스를 허가받아 정부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